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80호 제1면 기사입니다. 경기도 특사경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사회복지시설 3건 적달. 조작한 자료를 근거로 보조금을 타낸 뒤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회복지시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금액은 모두 4,789만 원에 달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들의 위법 여부를 집중 수사한 결과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3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구체적 비리 유형을 살펴보면 A사단법인 센터장은 시설에 지원되는 스쿨존 안전지킴이나 경로당도우미 등의 일자리 보조금을 실제 일자리에 참여한 날보다 많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29회에 걸쳐 3,683만 원의 보조금을 타낸 뒤 목적 외로 사용했다. B사단법인 사무국장은 실제로 참석하지 않은 인원을 허위보고해 정산하는 수법으로 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받은 후 2024년 212만 원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으며 납품업체로부터 2회에 걸쳐 약 42만 원의 페이백을 받았다. 시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시설장은 본인 지문을 다른 직원의 지문으로 허위 등록하거나 허위 출장 보고를 하는 등의 수법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았으면서도 근무한 것처럼 근무 상황부를 꾸몄다. 이렇게 인건비 명목으로 배정된 정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고 이 중 894만 원을 12회에 걸쳐 목적 외로 사용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회복지 서비스가 꼭 필요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불법을 저지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관련 불법 행위는 공익제보 하라인 hotline.gg.co.kr 경기도 콜센터 031-120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신고 제보 가능하다. 모두를 돌본다. 양평군 전세대 아우르는 함께 누리는 복지도시 추진. 양평군이 아동부터 노인, 장애인까지 모든 주민을 아우르는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며 건강한 양평 실현의 속도를 내고 있다. 보육과 교육, 주거와 복지, 고령자 돌봄까지 삶의 전 주기를 고려한 정책이 연이어 추진되며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올해 4월 말 기준 군 내 아동 인구는 약 1만 5천 명으로 군 전체 인구의 약 12%에 달한다. 민선 8기 군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기조로 삼고 지역아동센터 7개소, 다함께 돌봄센터 4개소, 휴카페 9개소,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 3개소 등 아동들의 자율적 문화활동 보장과 함께 방과 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있다. 특히 군은 아동 돌봄 욕구를 이행하고 필요성에 대한 대안으로 23년 하반기부터 24년까지 다함께 돌봄센터를 3개소 신설하여 총 4개소의 돌봄 거점을 완성했고 25년에는 양평형 돌봄체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경기도 공모사업, 거점형 돌봄센터에 참여하여 지역 내 초등돌봄 기관 중 거점센터를 선정하고 긴급 초등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게다가 지역의 돌봄 수요에 대한 균형을 위하여 28년까지 지평면 지평역 광장 일대에 공립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해 동부권 돌봄 부담을 경감시킬 예정이다. 청년 세대를 위한 정책도 두드러진다. 군이 지난 2023년부터 시행한 청년 신혼부부 전세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올해 그 범위가 주택매입자금으로까지 확대된다. 해당 정책은 전세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실행한 양평 거주 청년 신혼부부에게 연간 최대 200만 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청년 가구 유입 및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목적으로 민선 8기에서 최초로 추진됐다. 군은 청년의 자립을 위한 지원 또한 활발히 진행하여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맞춤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 역량 강화 교육, 창업가 양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양평군은 노인복지 확충에도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 기관인 양평군 노인복지관은 108개에 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어르신들의 활기찬 일상을 돕고 있다. 컴퓨터, 서예, 스마트폰 교육, 사진, 음악, 체육 등의 평생교육 분야부터 동절기 난방비 지원, 문화공연, 재가독거 노인 나들이 등 지역복지사업 및 각종 건강생활 지원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민한 결과다. 특히 독거노인을 위한 인공지능, AI, 안보 확인 서비스는 눈길을 끈다. 한국전력공사와의 업무 협약으로 노인 가구의 전력 사용량 및 통신 데이터 AI 분석을 통해서 이상 징후를 점검하는 기술로 위기 징후 감지자를 읍면 공무원 및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이 안부를 확인해 고독사 방지와 응급 상황 대처에 기여하고 있다. 장애인 사각지대 해소는 군이 각별히 신경을 기울이는 영역이다.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은 31개소에 달하며 그 중에서도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10개소의 법인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장애인 시설 운영 예산 규모도 도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고령 장애인을 위한 쉼 더 쉼마루 운영, 발달장애 학생 방학 돌봄 사업, 장애인 자립주택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은 취약계층의 삶을 탄탄히 뒷받침한다는 평가다. 또한 오는 2027년 말 장애인 전문 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가 양평읍 일원에 문을 열 예정으로 장애인 전문 체육진 흥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양평은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지향한다.
단순한 돌봄 인프라 확장에 그치지 않고 돌봄의 질과 접근성을 함께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며 지역 공동체 전체가 함께하는 돌봄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아동부터 어르신, 장애인까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돌봄 정책을 통해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 활성화 및 정책 홍보 기대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우수 참여자 굿 파트너 100명 선정. 경기도는 장애인 기회소득 우수 참여자 100명을 굿 파트너로 선정하고 6월부터 사업 활성화 및 정책 홍보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굿 파트너 신청을 받은 결과 3,025명이 지원했다. 이 중 활동 의지,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해 총 100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 결과는 5월 말 발표한다. 굿 파트너는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로 변화된 일상의 삶을 공유하며 지역사회 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된다. 주요 활동으로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에 따른 개인의 긍정적 변화를 장애인 기회소득 앱 등에서 홍보 우리 동네 같이 활동, 운동, 문화체험, 지역축제, 재활 프로그램 등 하기 좋은 곳 소개 장애인 기회소득 플랫폼 소통광장 경력을 남기기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참여자 간 유대감을 높이고 지역 기반의 건강한 커뮤니티 형성을 도울 예정이다. 선정된 굿 파트너에게는 역량 강화 교육 지원 등 혜택이 제공되며 활동 내용은 향후 카드뉴스 등 다양한 형태로 소개해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에 대한 인식 확산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굿 파트너 활동은 장애인 기회소득이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참여자 간 연결과 지역사회 기여로 이어지는 의미 있는 시도라고 말했다. 경기발달센터,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한국장애인개발원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센터장 김민영, 이하 경기발달센터, 는 26일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관장 김소영, 남양주시 북부장애인복지관, 관장 김남국, 과 사각지대 발달장애인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양 기관 대표와 관계자 등 11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남양주시 사각지대 발달장애인 발굴을 위한 홍보 및 개인별 지원계획 연계 남양주시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서비스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자문 등을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경기발달센터 김민영 센터장은 남양주시 내 장애인 복지관들과의 업무 협약으로 관내 발달장애인들을 발굴하고 지역자원 연계를 위한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발달장애인들에게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